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박지원입니다. 올해 68세이고 서울에서 38년간 공무원으로 일하다가 은퇴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밤에 잠자리에 누우면서 내가 언제까지 살 수 있을까? 하고 말이죠. 아니면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보낼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신 적은 없으신가요? 통계청 자료를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83세라고 합니다. 여자는 86세, 남자는 80세 정도죠. 그런데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건강 수명은 그보다 10년 정도 짧다고 하네요. 이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는 뜻입니다. 제가 요즘 자주 가는 동네 병원에서 만난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박 선생, 나는 80이 넘었는데 친구들이 하나둘씩 떠나가니까 내 차례가 언제인지 모르겠어. 그 말을 듣고 저도 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제 주변을 보면 50대 후반부터 60대, 70대에 접어들면서 건강 문제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당뇨병, 고혈압, 심장병, 암까지. 이런 질병들이 우리 또래에게는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죠. 제 동기 중에 한 명은 작년에 갑자기 심근경색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침에 운동하러 나갔다가 그대로 쓰러진 거죠. 평소에 건강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었는데 말입니다. 그 소식을 듣고 저는 며칠 동안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죽음에 대해 제대로 생각해 보지 않고 살아왔다는 것을 말이죠. 젊을 때는 죽음이 먼 미래의 일처럼 느껴졌지만 이제는 언제든 찾아올 수 있는 현실이 된 것입니다. 세상에는 확실한 것이 세 가지 있습니다. 첫째, 모든 사람은 반드시 죽습니다. 둘째, 죽을 때는 혼자 죽습니다. 셋째, 죽을 때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이것은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유명한 사람이든 평범한 사람이든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가 모르는 것도 세 가지가 있습니다. 언제 죽을지, 어디서 죽을지, 어떻게 죽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바로 이 불확실성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 생각하기를 피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죽음에 대해 제대로 생각해 보는 것이 오히려 우리 인생을 더 의미 있게 만들어준다는 것을 말이죠. 죽음을 생각한다고 해서 슬프거나 무서운 일만 생각하자는 게 아닙니다. 죽음을 받아들이고 이해할 때 비로소 진정한 삶의 가치를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삶에 대한 관점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남은 인생을 더욱 소중하고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시작 전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저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제가 은퇴한 지 벌써 3년이 됐습니다. 38년 동안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서 8시 30분까지 사무실에 출근하는 생활을 했었죠. 그때는 정말 바쁘게 살았습니다. 승진을 위해, 가족을 위해, 노후를 위해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은퇴하고 나니까 시간이 참 많더군요. 처음에는 좋았습니다. 아침에 늦게 일어나고 하고 싶었던 책도 읽고 드라마도 보고 친구들과 커피도 마시며 지냈거든요. 하지만 6개월이 지나니까 뭔가 허전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내 인생이 끝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요즘은 매일 아침 동네 공원을 산책하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공원에 가면 저와 비슷한 나이의 분들을 많이 만날 수 있거든요.
어느 날 공원에서 만난 한 어르신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박 선생, 나는 올해 75세인데 아직도 내가 뭘 하며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 자식들은 다 독립했고 할 일도 없고 그냥 하루하루 시간만 보내고 있어. 그 말을 듣고 저도 깊이 공감했습니다. 우리 나이가 되면 대부분 비슷한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젊을 때는 목표가 분명했죠. 좋은 대학 가기, 좋은 직장 구하기, 결혼하기, 자녀 키우기, 집 사기. 이런 목표들이 하나씩 이뤄지면서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자녀들은 다 커서 독립했고, 집도 마련했고, 노후 자금도 어느 정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제 뭘 하며 살아야 할까? 라는 질문 앞에서는 답을 찾기 어렵더군요.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우울증을 앓고 있는 분들이 30%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3명 중 1명꼴이죠. 이게 바로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몸은 건강한데 마음이 공허한 거죠. 제 친구 중에 1명은 은퇴 후에 우울증으로 2년 동안 고생했습니다. 병원에서 약도 먹고 상담도 받았지만 쉽게 나아지지 않더군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동네 경로당에서 아이들에게 바둑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기운을 되찾더군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니까 살맛이 나더라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듣고 저도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닐까 하고 말이죠. 그래서 저도 요즘은 동네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책 정리도 하고 어르신들께 독서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죠. 처음에는 어색했는데 지금은 이 일이 제게 새로운 활력을 주고 있습니다. 죽음에 대해 생각해 보니까 깨달은 게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건 죽음 자체가 아니라 의미 없는 삶을 사는 것이더군요. 나이가 들면서 친구들이 하나둘씩 세상을 떠나는 것을 보면서 느끼는 건 나는 어떤 흔적을 남기고 갈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작년에 제 고등학교 동창 중 1명이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장에서 그의 가족과 친구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니 그는 평생 남을 도우며 살아온 사람이었더군요.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먼저 손을 내밀고 조용히 선행을 베풀며 살았다고 하더군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죽음 앞에서 정말 중요한 건 얼마나 많은 재산을 모았는지, 얼마나 높은 지위에 올랐는지가 아니라는 것을 말이죠. 진짜 중요한 건 얼마나 사랑했고, 얼마나 베풀었고,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을 했는지였습니다. 얼마 전에 저는 병원에서 참 인상 깊은 분을 만났습니다. 80세가 넘으신 할머니였는데 암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고 계시더군요. 그런데 그 할머니의 얼굴에는 두려움보다는 평온함이 있었습니다. 할머니 무섭지 않으세요? 라고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봤더니 이런 대답을 해주시더군요. 무서워도 어쩔 수 없잖아. 그보다는 지금까지 살면서 고마웠던 일들을 생각해 보니까 마음이 편해지더라고. 그 할머니는 젊을 때 남편을 일찍 여의고 홀로 3자녀를 키우셨다고 했습니다. 정말 힘든 시절이었지만 자녀들이 모두 잘 커서 각자의 자리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보람이라고 하시더군요. 내가 죽어도 내 아이들이 있고 손자 손녀들이 있으니까 내가 완전히 사라지는 게 아니구나 싶어. 그래서 마음이 놓여. 그 말을 듣고 저는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알게 된 거죠. 바로 자신이 남기고 갈 것들에 대한 확신이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죽음을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이라고 여기죠.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우리가 살면서 사랑했던 사람들, 우리가 베풀었던 선행들, 우리가 남긴 따뜻한 말 한마디. 이런 것들은 우리가 떠난 후에도 계속 남아있지 않을까요? 제가 어릴 때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할아버지는 평생 동네에서 이발소를 하셨는데,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공짜로 머리를 깎아주시곤 했어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벌써 40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그 동네 어르신들은 할아버지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너희 할아버지는 정말 착한 사람이었다. 우리가 어려울 때 많이 도와주셨지.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할아버지는 여전히 살아계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몸은 없어졌지만 할아버지의 마음과 사랑은 여전히 사람들 기억 속에 살아있는 거죠. 그래서 요즘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변화일 뿐이라고 말이죠. 우리 몸은 사라지지만 우리가 살면서 보여준 사랑과 선행은 다른 사람들을 통해 계속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조사한 자료를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후회하는 것 중 하나가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것이라고 하더군요. 특히 50대 이상에서는 이런 후회가 더욱 크다고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직장 생활할 때는 너무 바빠서 가족과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눈 적이 별로 없었어요. 아이들이 어릴 때도 야근 때문에 재우러 온 모습을 보지 못한 날이 많았고, 아내와도 서로 피곤하다는 핑계로 깊은 대화를 미뤄두기 일쑤였죠. 그런데 은퇴하고 나서 시간이 생기니까 이제야 가족들과 진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의 어릴 적 이야기도 듣고 아내가 그동안 혼자 감당했던 어려움들도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소중하게 여겨야 할 것들은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멀리서 큰 성공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더 사랑하고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 그것이 진짜 의미 있는 삶이라는 걸 말이죠. 지난달에 제가 참석한 장례식에서 정말 감동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돌아가신 분은 70대 중반의 한 선생님이었는데 장례식장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더군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눈에 띈 건 30대, 40대로 보이는 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분들은 모두 그 선생님이 가르쳤던 제자들이었어요. 어떤 분은 부산에서, 어떤 분은 대구에서 달려왔다고 하더군요. 그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선생님 덕분에 제가 지금의 자리에 있을 수 있었습니다 였습니다. 한 제자는 이런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저는 중학교 때 정말 문제아였어요. 부모님도 저를 포기하셨는데 선생님만은 끝까지 저를 믿어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바르게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정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선생님은 돌아가셨지만 선생님의 사랑과 가르침은 수십 명의 제자들을 통해 계속 살아있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제자들은 또 자신의 자녀들에게,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전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불멸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우리 몸은 언젠가 사라지지만 우리가 남긴 사랑의 영향력은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는 것이죠. 요즘 제가 자주 가는 카페에서 만난 한 아주머니도 비슷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분은 20년 넘게 병원에서 간병인으로 일하셨다고 하더군요. 수많은 환자들의 마지막을 지켜봤다고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평생 돈만 벌려고 했던 사람들은 죽을 때 정말 외로워해요. 하지만 남을 도우며 살았던 사람들은 마지막 순간에도 평안해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저는 깊이 생각해 봤습니다. 과연 나는 어떤 죽음을 맞이하게 될까? 그리고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기억하게 될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젊을 때 저는 성공에만 매달려 살았습니다. 더 높은 자리에 오르고,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큰 집에 살고 싶었어요. 그것이 행복한 삶이라고 믿었거든요. 하지만 지금 돌아보니 정말 행복했던 순간들은 따로 있었어요. 아이가 처음 아빠라고 불렀을 때, 아내와 함께 산책하며 별을 보던 밤, 동료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움을 줄 수 있었던 순간들. 이런 작은 일상들이 진짜 행복이었던 것 같아요. 세계보건기구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행복한 삶의 조건으로 돈이나 지위보다는 인간관계와 타인을 위한 봉사가 더 중요하다고 나와 있더군요. 나이가 들수록 이 말이 더욱 와닿습니다. 요즘 저는 매주 동네 복지관에 가서 도시락 배달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혼자 살고 계시는 어르신들께 도시락을 갖다 드리는 일이에요. 처음에는 그냥 도시락만 드리고 오려고 했는데 어르신들이 워낙 반가워하시니까 잠깐씩 이야기도 나누게 되더군요. 그런데 어떤 할아버지는 일주일 내내 저를 기다리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박 선생이 오는 날이 가장 기다려진다고 하시면서 말이에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필요한 존재가 될 수 있구나. 내가 있어서 누군가가 행복해 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제 마음도 따뜻해졌어요. 죽음에 대해 생각하면서 깨달은 또 다른 것은 시간의 소중함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한정되어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나니까 매 순간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지더군요. 예전에는 시간이 무한히 있는 것처럼 느꼈어요. 나중에 해도 돼. 언젠가는 하겠지. 이런 생각으로 미뤄두었던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부모님께 안부 전화드리기, 오랜 친구와 만나기, 가족과 여행 가기. 이런 것들을 계속 미루면서 살았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하고 싶은 일이 생기면 바로 실행하려고 노력해요. 며칠 전에도 20년 만에 고등학교 동창을 만났습니다. 전화를 걸어서 오늘 시간 되면 커피 한잔 할까 했더니 정말 반가워하더군요.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그 친구도 요즘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나이가 들수록 정말 소중한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진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매달 한 번씩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동창들에게도 연락해서 작은 모임을 만들어 보자고 했어요. 예전 같으면 바쁘다, 다음에 이렇게 말했을 텐데 이제는 시간을 만들어서라도 만나려고 합니다. 죽음을 생각하니까 또 하나 깨달은 것이 있어요. 바로 용서의 중요성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죠. 그런데 그 상처들을 계속 마음에 담고 있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제가 직장 생활할 때 정말 미워했던 상사가 한 분 계셨어요. 그분 때문에 몇 년 동안 정말 힘들게 지냈거든요. 은퇴한 후에도 그분 생각만 하면 화가 났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그분이 암 투병 중이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처음에는 잘 됐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이 바뀌더군요. 그분도 누군가의 아버지이고 누군가의 남편일 텐데 이렇게 미워하고 있는 제 마음이 오히려 초라하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병문안을 다녀왔습니다. 그분도 처음에는 깜짝 놀라셨지만 나중에는 정말 고맙다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예전 일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도 해주셨어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 있던 무거운 돌덩이가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몇 년 동안 저를 괴롭혔던 감정들이 한순간에 정리되더군요. 용서한다는 것이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걸 그때 깨달았어요. 통계청 자료를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임종 직전에 가장 후회하는 것 중 하나가 용서하지 못한 것들이라고 하더군요. 미움과 원망을 품고 살다가 결국 그것들을 풀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요즘 의식적으로 용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작은 일들부터 시작해서 말이에요. 지하철에서 발을 밟고 사과하지 않는 사람, 새치기 하는 사람, 무례한 말을 하는 사람들. 예전 같으면 하루 종일 기분이 나빴을 텐데, 이제는 저 사람도 무슨 힘든 일이 있나 보다 하고 넘어가려고 해요. 그렇게 하니까 마음이 참 편해지더군요. 분노나 짜증으로 내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게 되었어요. 그 시간에 차라리 좋은 책을 읽거나 사랑하는 사람과 전화를 하거나 산책을 하는 게 훨씬 나으니까요. 얼마 전에 동네 병원에서 만난 한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죽음 앞에서는 모든 것이 평등해집니다.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권력자나 평범한 사람이나 모두 똑같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그런데 정작 중요한 건 어떻게 죽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살았느냐입니다. 정말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보통 죽는 방법에 대해서만 걱정하는데 사실 더 중요한 건 사는 방법이죠. 어떤 마음으로 매일을 보냈는지, 누구를 사랑했는지, 무엇을 위해 살았는지. 이런 것들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저는 요즘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그날 하루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오늘 누구에게 도움이 되었는지, 누구를 웃게 만들었는지, 누구에게 따뜻한 말을 건넸는지 생각해봐요. 그리고 내일은 어떤 좋은 일을 할 수 있을지도 계획해봅니다. 어떤 날은 별로 한 게 없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조금 아쉽지만 내일 더 잘해보자고 다짐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하루하루가 더 의미 있게 느껴져요. 국립암센터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말기 암 환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시간이 더 있었다면 더 사랑했을 텐데 라고 하더군요. 가족을 더 사랑하고 친구들을 더 아끼고 하고 싶었던 일들을 더 많이 했을 텐데 하는 후회를 한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듣고 저는 깊이 반성했습니다. 나는 지금 얼마나 사랑하며 살고 있는가? 내 곁에 소중한 사람들에게 충분히 사랑한다고 표현하고 있는가? 그래서 요즘은 의식적으로 사랑 표현을 많이 하려고 해요. 아내에게는 고맙다,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하고 자녀들에게는 안부 전화를 더 자주 드리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했는데 점점 자연스러워지더군요. 며칠 전에 아내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당신이 요즘 달라진 것 같아. 전보다 훨씬 다정해졌어. 그 말을 듣고 정말 기뻤습니다. 변화하고 있다는 증거니까요. 죽음에 대해 생각하면서 또 하나 깨달은 것은 감사의 중요성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것들이 많아요. 아침에 눈을 뜰 수 있다는 것, 숨을 쉴 수 있다는 것, 걸을 수 있다는 것, 사랑하는 사람들이 곁에 있다는 것.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기적 같은 일들이죠. 언제든 사라질 수 있는 소중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매일 아침 일어나면 오늘도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라고 작은 기도를 드립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니까 모든 것이 다르게 보여요. 따뜻한 햇살도, 시원한 바람도, 맛있는 음식도, 사람들의 웃음소리도 전부 감사한 것들이더군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다 보니 자연스럽게 나눔의 마음도 생겨났습니다. 내가 받은 사랑과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요즘은 작은 나눔들을 실천하려고 합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이웃에게 먼저 인사하기, 마트에서 무거운 짐을 든 어르신께 도움드리기, 버스에서 자리 양보하기. 이런 작은 일들이지만 하고 나면 마음이 참 따뜻해져요.
얼마 전에는 동네 카페에서 혼자 앉아 계시는 할머니께 커피 한 잔을 사드렸어요. 처음에는 왜 그러시냐며 당황하시더니 나중에는 정말 고맙다고 하시면서 눈물을 글썽이시더군요. 그 모습을 보고 저도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누군가 나를 신경 써준다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고마워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나눔이라는 게 거창한 것이 아니라는 걸 말이죠. 작은 관심, 작은 배려만으로도 누군가의 하루를 밝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한국갤럽에서 조사한 자료를 보니까 나이가 들수록 베풀며 사는 것이 행복의 가장 큰 요소가 된다고 하더군요. 젊을 때는 받는 것에서 행복을 느끼지만 나이가 들수록 주는 것에서 더 큰 기쁨을 느낀다는 거죠.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예전에는 누군가가 저에게 잘해주면 기뻤는데 지금은 제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때 더 큰 보람을 느껴요. 아마 죽음을 의식하면서 내가 이 세상에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저는 오랫동안 미뤄두었던 일을 했습니다. 바로 유서를 쓰는 것이었어요. 처음에는 섬뜩하고 무서웠지만 막상 써보니까 마음이 정리되더군요. 유서라고 해서 재산 분배에 대한 내용만 쓴 게 아니에요. 가족들에게 하고 싶었던 말들, 고마웠던 일들, 미안했던 일들을 정리해서 편지 형태로 썼습니다. 아내에게는 평생 고마웠다는 말을, 자녀들에게는 자랑스럽다는 말을 적었어요. 그리고 제가 죽은 후에 장례식은 간소하게 해달라고, 화환 대신 그 돈으로 어려운 이웃을 도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제 몸은 의학 발전을 위해 기증하고 싶다는 뜻도 밝혔어요. 유서를 다 쓰고 나니까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졌어요. 언제 죽어도 후회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해야 할 말은 다 했고 정리할 것은 다 정리했으니까요. 요즘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시간은 저녁 산책 시간입니다. 해가 지는 노을을 보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이죠. 노을을 보면 인생과 참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침 해가 떠오르는 것처럼 우리도 태어나고 한낮의 뜨거운 태양처럼 열심히 살다가 저녁 노을처럼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것이 인생이 아닐까 싶어요. 중요한 건 마지막 순간까지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노을이 그렇듯이 말이에요. 떠나는 순간까지도 하늘을 아름답게 물들이면서 사라지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히려 죽음을 생각함으로써 삶을 더욱 소중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소중한 거예요. 매일매일을 마지막인 것처럼 살라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을 의미 있게 살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사랑한다고 말하세요. 고마운 사람들에게 고맙다고 표현하세요. 용서할 일이 있다면 용서하세요. 그리고 작은 나눔이라도 실천해 보세요. 그렇게 살다 보면 언젠가 마지막 순간이 와도 후회 없이 평안하게 떠날 수 있을 거예요. 노을처럼 아름답게 말이죠.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께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